이용 교수님의 그 반일 전독주의 그 책이 여기서 많이 팔렸는데 특히 일본에서 또 많이 팔렸죠. 바로 문해 춘추에서 그렇죠. 나가지고 40만 더 많이 팔렸죠. 그 일본에서 그 독자들도 궁금한 게 일본에서 많이 팔렸다. 한국에서 10만 넘었다. 그 실제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 아니면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는 건지 그 전망이 어떤 건지란 거예요. 네, 제가 알기에는 이 책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대적으로 반론한다 해가지고 지금 작업이 진행돼 있다는 거예요. 역사재단 있잖아요. 정부가 역사재단에서 내년도에 그 반론 비판하는 연구소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또 다시 그 논쟁 시작할 텐데 그 보수 세력을 포함해서 이 책에 금전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건 영향은 대중에 주는 영향이라기보다는 지식인 사회의 영향이죠. 그리고 그 선분들이 다 이 팩트 파인딩에 강한 사람들이더라고. 그 뭐 기자 출신도 이거 해가지고 사실에 충실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 독도 문제라든지 그걸 다루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솔직하게 쓴 면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것은 지식인 사회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론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그 반론이 의미 있는 반론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거는 이 실력에서 졌다는 이야기거든, 사실은. 우선 사실관계에서 졌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에 반론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이 키워드를 더 확산시키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난 반론하는 게 좋다고 봐요. 반론해가지고 보통 사람도 이게 뭔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베 수상에 대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다른 수상보다 더 강했죠. 그것도 참 이상해요. 처음부터 그래요. 그래요. 제1기 그러니까 출범할 때부터 무조건 제1기는 기억 안 되는데 제2기는 출범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걸로 해가지고 악화된 속에서 집중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출범해가지고 한일관계 나쁘니까 이게 전부 다 아베로 가고, 근데 아베 수상이 물러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총리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베 사라졌다니까 좋은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근데 아베에 대해서는요, 아베 수상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나쁜 짓을 했다기보다 어떤 이념이에요. 아베 수상이 하여튼 헌법 개정이다라든가 안보 강화라든가 국방력 강화라든가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 과거사 역사 연결시키는 이미지로 나쁜 놈이다라고.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미화하는 사람이다. 반성 안 하는 사람이다 식으로. 실제로 그렇지도 않는데도 그것이 언론이 주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언론이. 그렇죠. 이거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베는 나쁜 놈이다. 보통 사람들이 다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볼턴 회고록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볼턴이 이야기하기를 트럼프가 가장 좋아한 세계 지도자가 아베였다고 그랬잖아요. 아베, 보리스 존슨 두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아베 수상이 트럼프를 다루는 게 대단하더라고. 그리고 문재인과 트럼프 관계보다는 아베와 트럼프 관계가 훨씬 좋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할 말은 다 했잖아요. 특히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트럼프는 이게 뭐 문제 안 된다고 했는데 아베 수상은 바로 옆에서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고 이 동북아시아에 위협이 된다라고 딱 이야기했잖아요. 할 말은 다 하면서 또 트럼프로부터는
일종의 존중을 받고 뭐 이게 그래서 그 일본의 납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이용하려고 했지. 이용했는데 예. 예, 아니, 그런데, 작년에 몇 가지 반일 품위 운동도 있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다음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그 다음에, 보수 정권이 이런, 정권 차박다 할 때요. 일본 쪽에서 볼 때는, 이게, 대일 관계, 일본에 관한 시각, 역사관은 보수와 좌파, 진보로 차이 없다. 하니까 보수 정권이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지어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보수 정권이라면은 일본과 특히 해방 후라 할까요? 국교 정상화 이후에 한일 관계를 볼 때요. 일본과의 협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됐다. 잘 된 거잖아요. 보수 주도로. 한미일 동맹. 근데 그거를 이게 평가해서요. 먼 과거에 대한 그 시각도 진보 좌파 세력과 다른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게 일본 측의 견해예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지금 한국의 우파가 왜 이렇게 위축됐느냐 하는 거는 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파가 팔 수 있는 가치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이전에 그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게 자유통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빨리 자유통일해가지고 2,500만 노예 상태의 북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한반도를 하나의 민족 통일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자유통일이고, 이게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라고 딱 못이 박혀 있다고. 그런데 한국의 우파가 자유통일이라는 이 대명제를 포기를 했어요. 언제부터 포기했느냐? 박정희부터 자유통일, 북전통일, 자유통일이 아니고 평화공존을 가보니까, 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뒤에 계속 우파가 이 자유통일이라는 대명제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적으로 안 보는 거라고. 우리 헌법은 반드시 북한을 적으로 보게 돼 있다고. 적으로 보고. 요새 주적 개념에서 군에서 뺐습니다. 이 자유통일을 포기하니까 이 우파가 야성이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목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한미동맹의 폐해입니다. 한미동맹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죠. 한미동맹의 폐해로서 자유통일도 포기하고 자주국방도 포기했네. 핵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우리도 핵무장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그게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옵니까? 한미동맹에 의존해가지고 미국 해우산에 의존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동맹 의존하다 보니까 자주 국방 의지를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자주 국방 의지를 포기하면은 반역자, 간첩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힘으로 지킨다고 하면은 어떻게 지금 친북 세력, 종북 세력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자유통일 포기하고 자주국방 포기하니까 한국의 우파는 그냥 세르리면 비슷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류 세력으로서의 자존심이나 어떤 적에 대한 공포감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진 겁니다. 이걸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건하려면은 한일 관계도, 저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려면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에 일본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도 그게 국가 이익에 맞을 것 아닙니까?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돼야
이 동북아시아 전체 긴장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또 일본하고 중국 관계도 좋아지고 중국과 미국 사이도 좋아지니까 이게 모든 이 동북아시아 긴장의 핵심이 북한이 있는 거거든요. 북한을 없애버려야지. 그러나요. 그러나 그 통일 문제가 나오면요, 저희 그 자유민주 통일이든 무슨 통일이든 간에 통일 국가 같으면은 반드시 한반도는 반일 민족 국가가 될 것이다. 그거야. 일본 볼 때. 과거의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한국 민족이 있어서는 그 반일 민족주의 국가가 민족 통일 국가가 되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일본이랑 그 요소가 들어가면은 아주 그 어렵거든요. 일본에서 대하기가. 근데 또 하나 그 지금 저기 유무서 나온 이야기가 다음 정권이 무엇이 되든 간에요. 대한민국의 흐름이 이 지역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반도 자체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언젠가 아니면 지금부터 흐름은 중국 쪽으로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같은 해양 세력보다 대륙 세력과 되지 않겠냐라는 견해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거하고 소위 반일 민족주의 국가와 연결시켜서 이루어져 나온 이야기가요.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난 반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하는데 일본이 도와주면은 통일된 한국은 오히려 친중으로 가지 않고 친일은 아니지만은 이게 주체성을 가진 완전히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건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네. 삼국통일을 했을 때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당나라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제 고구려 멸망시키고 이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하고 당이 싸웠다고. 그래서 당을 서기 676년에 당이 평양에 있던 안동 도호부를 만주로 물리면서 한반도가 통일된 겁니다. 이때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676년에 그 과정에서 일본이 서기 663년에 약 3만 명을 보내가지고 백총강의 해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공포에 떨어가지고 막 성도 쌓고 후쿠오카, 수시마 이런 데 막 성 쌓고 수도도 옮기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라하고 당나라가 싸우니까 일본이 신라를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결국 당나라를 몰아내버리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니까 그 뒤에 일본과 신라가 굉장히 친해졌다고 몇십 년 동안. 그때 일본은 견당사를 안 보냈습니다. 당나라하고는 교류 안 하고 일본 신라에 견신라사를 보냈다고.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딱 통일이 되면 이 역사적으로 딱 있잖아요. 한반도가 분열되든지 한반도에 약한 정권이 들었으면 반드시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한반도에 신라라는 중심 국가가 딱 서니까 그 뒤 250년 동안 당나라, 신라, 일본이 불교 문화라는 공통된 바탕을 가지고 교류했잖아요. 교류하고 몇 년이더라? 도다이지에 있는 유명한 불상 있잖아요. 미륵 보살 아니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불상 있잖아요. 도다이지 동대사. 네. 그게 서기 752년인가 751년에 그만 준공식을 했다고요. 그때 신라에서 그 축하해주기 위해서 배를 7척을 가지고 한 700명이 축하 사진이 갔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그 사람들 가져오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받은 그 문서가
정창원에 보관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한반도가 자유민주 국가로 통일되면은 일본도 덕이고 중국도 덕이고 미국도 덕이고 다 이런 평화가 오게 돼 있다고. 근데 그게 되면은 반일로 안 가니까. 반일 사라진다 아니면 나는 기대했나 약해진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보다는 반중 감정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반일은 이렇게 관념이고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중국 사람 더 미워하지. 그렇지. 네. 그렇지. 요즘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생활 상에서는 막 그런 건데 좀 마지막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내가 드린 것처럼 물론 한반도의 의상이라면 중립된 독립국가죠. 그러니까 해양 세력도 아니고 대륙 세력도 아니고. 난 중립이란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래요. 중립이란 말은 절대. 그건 한미일 동맹 체제는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양 세력이나 대륙 세력, 해양 세력과로 계속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대륙 세력과로 가는 건지. 기본적으로 해양 세력이라죠. 한국은 해양 세력이고 한미일 동맹 체제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또 이 체제가 군사 동맹 체제일 뿐만 아니라 이 삶의 양식이 같고 가치관이 같으니까 이거는 중국과는 절대로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난 중국을 적으로 보면 안 되죠. 또 중국이라는 위대한 문명이 있는데 중국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을 옛날에 소련처럼 취급을 한다든지 모택동의 그 중국은 아니잖아요. 요새 그 전략적인 구상으로 인도 대표는 전략이라 해서 그것이 원래 일본 아베 정권이 주도해서 미국을 오케이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오고 있는데 이제 그에 대해서 처음에는 여기서 아주 부정적이고 약간 소극적이었던 거 지금도 그런 건데 애매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적인 애매성 그런 말까지 나는데 이 구상이라는 게 바로 이 해양 세력으로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그 선택인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 이게 국민들이 정서가 어떨까 보여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라기보다는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양자 선택을 강요당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강요당하지 않으려면은 부동의 상수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한미일 동맹이다. 한미일 동맹은 절대로 우리 양보할 수 없다라고 중국도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제일 잘못한 게 사드 개최 안 한다. 그 다음에 MD에 가입 안 한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뭐 군사 동맹 체제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게 완전히 오판을 하도록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불변이고 다만 경제나 문화 이런 데서야 한국의 옵션이 있어야 되죠. 거기서 어떻게 반드시 반중 무슨 대회를 써야 되는데 그게 군사 동맹 문제도 아닌데 그거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일본도 요새 중국하고 친하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자기 프리핸드가 있어야 돼. 프리핸드가 있으려면은 군사 동맹 관계는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뭐 인권 문제라든지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 없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는 나는 뭐 하여튼 동북아시아는 3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정경 분리의 원칙, 그 다음에 국민 친선의 원칙, 무력 불사용의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한국이 통일 한국이 되든 간에 그 해양 세력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일본 측에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생기면 우리 친구다라고 그렇게 되면은 네, 요새 아직 그 의심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이 한국에 대한 앞날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정권이 생기면서
일본 측에서 한국을 본 시각이 구하고 반한 혐한 감정과 연결돼 있어서 아주 냉담한 거예요. 아까 조갑재 씨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일본도 뭐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일본 그런 이야기 나오면 일본에서는 아이 뭐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개입할 필요 없다. 만약에 잘못 개입하면 또 무슨 욕을 먹을까봐 또 반일 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될 수 있는데 멀리 하자는 거야. 그건 일본이 찬스를 놓치는 건데 일본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돕는 것 자체가 일본을 돕는 거거든요. 일본 지난 150년 동안에 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 안 한다. 그게 150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했대요. 누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라고. 그리고 한반도가 자유민주 국가가 되면은 일본하고 무슨 갈등이 있겠지만 전쟁은 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도요, 역시 그 과거사에 대한 어떤 감정, 그것이 이대로라면은 어렵다. 그것이 한국 측에서 잘 처리해달라. 이 과거사 문제는 국민과 국민을 한국 평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인의 문제, 언론과 정치인의 문제. 정치인이 자꾸 이걸 가지고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고 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커지고 군량이 증강돼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외교력도 생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에 관해서 아니면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왜 그런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 한국이 이룩한 위대한 문명 건설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은 반일로 안 가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이게 자부심이 없으니까 자존심이 없으니까 그 일제 식민시대 때의 그런 콤플렉스를 70년 뒤에 되살려 가지고 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지난 70년 동안의 위대한 문명 건설,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하고 이제 통일을 딱 눈앞에 두고 있는 이 판에 이 정신이 암흑 세상으로 돌아가 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저게 평양에서 발신하는 가짜 민족주의에 혼이 빼앗겨 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면은 꼭 무슨 부족 국가 사람들이 종족주의에 선동돼 가지고 하는 행동, 아주 저차원의 행동을 하니까 이거를 깨우쳐 줘야 될 사람이 정치인이고 이 지도층인데 그게 정치인 지도층이 오히려 비능적인 한국 사람들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후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동하는 사람이 제일 나빠요. 아니 독일에서 칸트를 베토벤 칸트를 배출한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몇백만 명 죽인 게 독일 사람이 아니라 히틀러 같은 선동 권력자가 선동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선동하니까